네,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한반도 곳곳으로 빗줄기가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부산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태풍이 어디를 지나갈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제부터 어디를 지나왔고 또 앞으로 어디를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 당초 기상청이 예상했던 대로 제주도 부근을 지나서 남해상 지나서 남해안 어딘가 뭐 스치거나 또는 약간 걸치거나 이렇게 전망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새벽 3시경 제주도 지났고,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태풍이 지나간 거거든요. 예. 그 뒤 이제 뭐 그 구름 위성 영상을 보면 많이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예. 또 그 뒤 이제 9시 50분경에 경남 해안인 통영 부근에 상륙을 했습니다. 예. 자, 이쯤 되면 태풍이 어떤 그 흩어져 가지고 중심 정하고 이런 게 그렇게 어렵고 뭐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시 50분경 이제 통영 상륙했고, 그 뒤에 뭐 울산으로 가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예상이 있었는데 지나온 거 보면, 자, 이 태풍의 중심을 어떻게 잡냐면 위성 기상 레이더로 관측한 이 영상, 또 지구 밖에서 위성으로 관측한 영상, 지상 부근에서 관측한 풍향, 또 기압 변화 이런 걸로 이제 중심을 추정을 하거든요. 예. 어차피 추정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통영 부근에서 한 밀양, 그래서 이제 그 영일만이라고 하는 그 토끼 꼬리, 뭐 이쪽 지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화면으로도 지금 저희가 나가고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저 정도의 어떤 당초 한 3, 4일 전의 예상보다 약간 올라간 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3, 4일 전과 똑같을 수는 이론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진로를 잡은데, 이번에 어떤 외국의 모델은 전남 쪽으로 상륙해서 충청북도로 해서 묵호 이쪽으로까지 빠지는 진로를 예상한 외국 모델도 있거든요. 우리 한국기상청 이번 그 예측한 모델 거의 근접하게 그런 지났는데, 지금은 12시를 넘은 이 시점에서 태풍은 이제 앞으로 내륙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1시간 이내에 내륙에서 중심이 빠져나갈 것이다. 아직은 지금 경북과 경남 동해안에 그 태풍이 걸쳐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다로 빠져나간데, 지금 바다에는 뭐 배가 있을 수가 없죠. 태풍이 온다고 했으니까. 바다는 괜찮고요. 울릉도 독도가 우리 역시 한국 영토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한 3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 그 울릉도 독도 부근으로 지나갈 것인데, 동해상으로 가면 또 차가운 바다이기 때문에 더 세력이 약해지면 틀림이 없지만, 적어도 오늘 저녁 또는 내일 새벽까지는 태풍이라는 이름이 계속 붙여지면서 분석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는 의미는 아직 중심 부근에서는 초속 17m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니까. 자, 정확하게 보면 이제 경상북도, 강원도 동해안, 경남 그 남해안과 동해안이 앞으로 한두 시간 이내에 태풍이 가지고 품고 있는 그런 비구름에서 벗어날 것이다. 지금 이 시간까지는 동해안 지방에 아주 강한 비구름대가 놓여 있거든요. 또 태풍에 동반되는 어떤 그런 주변 언저리에 비구름이 서울까지도 덮여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한 2-3시간 뒤면 그 비구름도 잦아져서 토요일인 오늘 많은 행사가 취소되고 오후 늦게 이렇게 됐는데, 적어도 중부지방하고 이쪽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쪽 입장에서는 한 오후 3시 이후에 좀 그런 어떤 바람도 잦아지고 비도 그치고 이럴 것인데, 지금 제주도는 파란 하늘 보일 정도로 태풍 영향권에 완전히 벗어났고, 비구름 분포를 보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도 이제 거의 완전히 벗어났고, 지금 현재 12시 넘은 이 시점에서의 태풍의 어떤 그 존재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이쪽에 있습니다. 그 중심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는 뭐 어떤 그렇게 지금 뭐 크게 태풍이라고 하는 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경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태풍이 지나가는 상황을 좀 보면요, 예상보다 속도가 다소 빠르다, 이런 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건 태풍 자체의 세력이 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약해졌기 때문에 빠르다기보다는요, 태풍이 당초 이제 발생을 해서 바닷물의 온도가 한 30도, 31도 정도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예. 상당히 긴 여정을 거쳐왔거든요. 예, 예. 그 지역에서는 이제 바다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되고, 자, 그때는 태풍이 뭘 따라 움직이냐면 아직까지도 10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일본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오다가 제주도 남쪽 부근에서는 우리나라 부근에서 부는 강한 아열대 제트기를 영역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러면 이끌어주는 힘이 있거든요. 땡기는 힘이 있거든요. 예. 자, 그렇게 그 힘을 탔기 때문에 태풍이 빨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제자리에서 오래 머물면서 만약 3, 4일 머문다, 그러면 그만큼 피해를 3, 4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태풍과 같은 열대성 저기압이 미국의 허리케인 예. 몇 년 전에 거의 일주일 미국 동부에 머물면서 큰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 예. 태풍이 빨리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빨리 땡겨서 갔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줄이겠다. 그런데 이제 태풍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풍에다가 예. 또 빠른 이동, 이런 힘이 더해지면 또 더 위력적이고 더 짧지만 더 큰 피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피해 규모와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신 건가요? 빠르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 속도 자체는 좀 빠르게 지나가게 되면은 영향을 받는 시간 자체는 좀 네, 줄기 줄지죠.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그 빨리 어떤 상층에 한 12km 정도 높은 고도에서 부는 그 진공 청소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상층 제트기류의 영역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예, 예, 예. 그만큼 어떤 힘을 그쪽으로 뺏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풍이 세력이 약해지는 건 기온이 낮은 추운 지역에 들어왔다. 또 한 제주도라고 하는 그 장애물을 만나서 예, 예. 한번 흔들렸다. 또 내륙에 상륙하면서 남해안 통영 부근에 역시 또 바다와 다른 거칠기가 있는 내륙을 지난다. 예. 또 상층으로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 태풍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런 어떤 따뜻한 공기가 아닌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이 되고 있다. 자,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태풍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뭐 태풍 속도와 이동 속도 자체를 별개로 보고 또 원인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그렇습니다. 분석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빨라졌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반드시 성립되지 그렇게 1대1로 말할 수 없다 비례하는 건 이거죠. 네. 아니다. 오히려 예. 2, 3일 만약에 제주 부근의 남해안 상에서 만약 멈춰서 뱅뱅 돌고 있다면 더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뭐 센터장님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앞서 이제 워낙 상세하게 경로를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네, 다시. 뭐 시간대별로 좀 주의해야 할 시기가 지역별로 있다면 이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 지금은 아까 말했듯이 제주도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라도, 경남, 남해안은 구름 영상을 보면 벗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시간대별로 이 시간 이후는 강원도, 경상도, 경상북도, 예. 경상남도의 동해안 부분. 왜 그러냐면 이 태풍이 동해상으로 완전히 빠져나가면 태풍 자체 회전력이 반시계 방향에 회전을 하는 게 태풍인데 예.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북쪽에서 남쪽까지 등줄기인 백두대간이 놓여 있고, 이 태풍은 내륙에선 벗어났지만 동해바다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그 백두대간 쪽으로 동해바다에 보면 본인은 힘이 약해지지만 예. 그 차고 서늘한 동해바다의 공기를 이 백두대간에 부딪히게 해주면 역시 또 그런 어떤 원인으로 비구름이 발달을 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그런 강원도 영동과 경상북도 동해안 지방은 앞으로 적어도 한 2~3시간 정도는 예. 태풍은 나갔다 하더라도 예. 그런 강한 비구름,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예. 뭐 동해상으로 진출한 태풍은 뭐 거칠 게 없으니까 더 발달하지는 않지만 예. 그 세력을 유지한 채 바다에서는 높은 파고 강한 바람 만들어낼 거고요. 예. 그 동해바다에 떠 있는 울릉도 독도는 아마 이 태풍에 또 그 제주도나 또 이 남쪽에 있을 때보다는 약해졌지만 예. 또 큰 어떤 강한 바람, 또 많은 비 우려가 되는 곳이 그 울릉도 독도인데 그게 한 예. 오후 한 5시 뭐 이 정도 시점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풍이 나가도 여전히 비바람의 영향은 좀 다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한반도에 좀 저희가 앞으로 어느 정도 양의 비가 더 온다고 좀 네, 예상을 그러니까 하면 아까 될까요?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그 끝물 이쪽 그 서울 경기 충청도 전라 남북도 예. 경상 남북도는 이제 태풍의 그 끝나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예. 더 양이 뭐 더 크게 뭐 약하게는 내리겠지만 더 크게 올 가능성은 없고요. 예. 앞으로 더 예상되는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강원도와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동해를 바라다보고 있는 예. 그 영동 지방, 동해안 지방 이쪽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예. 그렇게 그쪽에 비가 많이 오는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한두 시간 정도 그렇게 될 네, 것으로 전망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저희가 앞서 태풍 이야기를 시작할 때쯤에 뭐 동해안 바다는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시긴 네. 하셨는데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오늘 바닷물 높이가 가장 높아지는 네. 시기라서 폭풍일 가능성도 좀 걱정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있는 남해안을 이제 태풍이 지나갔거든요. 예, 예. 자,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시점이면 아침 시점에서 예. 적어도 한 9시 이전 시점. 오늘의 만조 시간이 대개 남해안 쪽이 한 6시 반에서 7시였거든요. 그때 태풍이 어디 있었냐면은 이제 제주도를 지나서 이렇게 예, 예. 있었을 때입니까? 예. 지금 또 한 달 차이로 바닷물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그런 어떤 달과의 관계로 천문조 현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그 날씨가 나빠서가 아니라 천문적인 현상으로 바닷물이 높고 태풍이 저기압이기 때문에 눌러주는 그런 힘이 약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닷물이 쑥 올라오는 몇 센치 또는 수십 센치가 올라오는 이런 복합적인 현상이 남해 안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고 예. 거기에 강한 바람이 몰아치면 액체인 바닷물이 또 넘칠 수가 있는 그런 폭풍의 우려성이 있는 시점은 예. 남해상 입장에서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동해안에는 빠져나가는 쪽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자체 회전력에 의해서 동해안의 해안가에 어떤 그 높은 파고 예, 예. 그다음에 2, 3일 전부터 그 흔들어 놓은 그 태풍의 힘 이런 것 때문에 동해상은 계속 높을 거고요. 예. 남해안에 어떤 폭풍열이 덮칠 가능성은 태풍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는 낮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안전할 것이다라고. 네, 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예. 남해안은 이 시간 그렇습니다. 이후부터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태풍이요. 사실 2년 전에 태풍 차바와 지금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 이제 태풍이 발생해서 우리나라 접근하는 진로가 2, 3일 전에 예상이 되면 기상청은 이거와 유사한 진로를 가졌던 과거 태풍 유사사를 찾거든요. 어떤 태풍이건. 근데 이게 지금 10월 초라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나가는 그 진로 자체가 2016년 10월 5일 우리나라 그 남해안에 큰 영향을 줬던 태풍 차바와 매우 유사한 진로를 밟고 있거든요. 예. 그때 차바가 우리나라 남해안 상륙할 때 중심 기압이 970 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예. 이 태풍 콩레이는 남해안 상륙할 때 추정하건대 한 980 헥토파스칼 정도 되니까 예. 그 태풍 차바가 더 낮았죠. 태풍의 중심 기압이 낮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그런 어떤 비교를 해보면 중심 기압은 차바가 낮았다. 그런데 바람과 강수량 이 자체는 더 이 그 콩레이가 더 그렇고 또 넓은 지역에 영향을 준 게 우리나라 그 남한 전체 예. 콩레이가 그렇게 영향을 줬는데 어쨌건 뭐 자연상은 뭐 똑같은 게 재현되진 결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차바와 유사한 진로를 밟았고 유사한 어떤 그 피해를 주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태풍이 사실 한번 지나가면 피해에 대한 우려 또 이 네. 복구 작업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번 태풍이 지나간 뒤에 뭐 다시 올해 안에 또 다른 태풍이 오진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이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태풍 콩레이가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한반도 주변의 공기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한번 태풍 콩레이가 일종의 한번 이렇게 이제 청소를 했다고 그럴까요? 이제 쓸었거든요. 예. 그 자리를 북쪽에서 저 극지방에서 우리가 극제트라고 하는 그 지금 내려오는 제트 기류보다 더 강한 예. 찬
예. 그런 그 공기가 내려와서 이 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예. 그러면 낮 기온이 한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아주 쾌적한 1년 12달 중 가장 좋은 시점에 앞으로 한 10월 하순까지 영향을 들게 되고요. 예.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선선함을 넘어서 쌀쌀함을 느끼는 그런 기온 공기 속에 덮이게 되는데 예.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26호가 당장 발생해서 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을 하더라도 뭐 일주일 뭐 뒤가 될 테고 예. 이 남쪽의 태풍 발생 구역은 여름과 거의 비슷한 수준 그대로입니다. 아직.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부근은 기온이 분명히 공기가 냉각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설령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네. 앞으로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까지 오기는 어렵다.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마지막 태풍이다. 뭐 이렇게 한 90% 정도로 전망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면요. 이번 태풍 지금 가을 태풍인데 네. 사실 여름 태풍이 가을 태풍이 여름 태풍보다 더 강력하고 또 네.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가을 태풍이 더 예. 무섭다. 예. 사실은 8월 달에 발생하는 태풍의 어떤 뜨거운 공기, 그 장렬하는 태양 때문에 그 어떤 더 힘은 강하죠. 예. 그런데 8월이 1년 중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많은데 예. 이 태풍이 발생하는 구역의 바닷물의 온도는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한 달 반 정도에 가장 높거든요. 예. 그 시점이 9월 하순부터 10월 상순인데 예. 그래서 태풍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까지 올 것이냐? 그런데 보면 지구 온난화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온도가 높다. 그로 인해서 그 공기와 접해 있는 바닷물의 온도도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예. 지난 여름에 그 지긋지긋한 폭염을 가져왔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바닷물의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쉽게 식지 않았거든요. 예. 자, 그렇게 본다면 태풍이 11월 겨울에도 태풍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미 찬 공기로 덮여 있기 때문인데 예.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10월 초까지도 따뜻한 공기로 덮여 있게 되고 이번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어떤 일본까지 덮고 있는 그 위치를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구온난화로 공기가 따뜻해졌다. 그래서 10월 초까지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태풍들이 우리나라 부근까지도 거침없이 그러니까 두렵지 않고 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상 조건은 앞으로도 들어갈 것이다. 예, 이렇기 때문에 10월 초. 근데 이제 가을 태풍이 더 무서운 거는 그 이미 우리나라를 접고 있는 찬 공기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서로 성격이 다른 공기가 부딪히면 그런 어떤 그 비구름이 발달을 하거든요. 네, 그런 문제에서 또 10월 가을에는 수확기를 앞두기 때문에 예. 태풍이 와서 피해를 주면 우리 인간의 상실감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예. 가을 태풍이 무섭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태풍 상황 김승배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